아버지의 낡은 사진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흐느끼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바닥에 떨어질 때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후회의 메아리가 온 집안을 메웁니다. 35의 나이가 되도록 단 한 번도 아버지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지 못했던 자신이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셨습니다. 거친 손으로 도시락을 싸시고 낡은 작업복을 입으시며 아들이 잠든 모습을 살짝 들여다보신 후 조용히 집을 나서셨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그 뒷모습이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얼마나 무거운 책임감을 짊어지고 계셨을지 말입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아버지는 이미 집에 계셨습니다. 땀에 젖은 작업복 그대로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계시거나 때로는 그냥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계셨죠. 아들은 그런 아버지가 답답했습니다. 왜 더 많은 돈을 벌지 못하시는지, 왜 다른 친구들 아빠처럼 양복을 입고 회사에 다니지 않으시는지, 왜 우리 집은 항상 이렇게 조용하고 침울한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였습니다. 친구들과 놀다가 늦게 들어온 아들에게 아버지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라고, 아버지처럼 되지 말라고,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말이죠. 그 말이 당시에는 그저 잔소리로만 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말씀 속에는 아버지 자신에 대한 깊은 자괴감과 아들에 대한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부자 간의 대화는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피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면 어색했고 부끄러웠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은 아빠가 의사라고, 변호사라고, 회사 간부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데 자신은 아버지가 공사장에서 일하신다는 말을 차마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와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대학에 진학하고 군대에 가고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는 동안에도 아버지는 항상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아들의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야근을 하시고 아들의 결혼 자금을 위해 퇴직금까지 털어주셨지만 아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들 돌보기가 힘들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병문안을 자주 가지 못했습니다. 가끔 병원에 들렀을 때도 아버지는 항상 괜찮다고 빨리 나을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만 하셨죠. 마지막 순간조차 아버지는 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하셨습니다. 새벽에 혼자 조용히 눈을 감으셨고 간병인이 발견했을 때는 이미 차가워진 후였습니다. 아들이 병원에 달려갔을 때 아버지는 마치 잠들어 계신 것처럼 평안해 보이셨지만 그 평안한 얼굴 뒤에 숨겨진 외로움을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습니다. 공사장에서 함께 일하셨던 동료분들, 동네 이웃들, 오래전 아버지와 친하게 지내셨던 분들까지 그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아들이 알던 아버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동료들 사이에서 인품으로 존경받는 분이셨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면 누구보다 먼저 나서서 도와주셨고 후배들에게는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따뜻하게 대해주셨다고 합니다. 이웃들은 아버지를 과묵하지만 믿을 수 있는 분이라고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어려운 집이 있으면 몰래 도움을 주셨고 동네 아이들에게는 항상 따뜻한 미소로 인사해 주셨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결코 부끄러운 분이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존경받을 만한 분이셨던 것입니다. 거창한 타이틀이나 화려한 성공 없이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오신 진정한 어른이셨던 것입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방을 정리하면서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발견한 낡은 수첩에는 아들의 생일, 입학식, 졸업식, 취업, 결혼식 등 모든 기념일이 꼼꼼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글씨로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메모들이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맙다. 공부를 열심히 해줘서 자랑스럽다. 좋은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다. 손자가 태어나서 너무 기쁘다. 이런 소소하지만 진심 어린 문장들이 아버지의 삐뚤삐뚤한 글씨로 가득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평생 아들을 자랑스러워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비록 표현은 서투르셨지만 아들에 대한 사랑은 그 누구보다 깊으셨던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부끄러워할 때도, 아버지를 외면할 때도 아버지는 변함없이 아들을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습니다. 아버지께 사랑한다는 말 한번 제대로 해드리지 못했고, 자랑스럽다는 말씀도 듣지 못했으며, 고생하셨다는 인사도 전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거친 손을 한 번이라도 잡고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했더라면, 아버지의 어깨를 토닥이며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렸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진 속 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계십니다. 아마도 아들의 대학 졸업식 때 찍은 사진인 것 같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낡은 양복을 입고 어색하게 서 계셨지만 얼굴에는 말할 수 없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아들은 그때도 아버지가 어색해 보여서 빨리 사진만 찍고 가자고 재촉했었는데 지금 보니 그 어색함 뒤에 숨겨진 아버지의 기쁨이 느껴집니다. 아버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셨는지, 얼마나 존경받을 만한 분이셨는지 말입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 가족을 위해 묵묵히 희생하시는 모습, 그 누구보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아버지를 이해하려 노력하지 않아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저를 이렇게까지 키워주셔서,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믿어주셔서, 평생 저만을 바라보고 사셨던 것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는 제가 아버지가 되어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바라볼 때마다 아버지가 저를 바라보셨을 그 마음이 조금씩 이해가 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끝없는 걱정, 간절한 바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아버지의 사진 앞에서 다짐합니다. 아버지처럼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버지처럼 가족을 사랑하고 아이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저에게 보여주신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제는 제가 아이들에게 보여주겠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가르침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것, 그것이 아버지에 대한 가장 큰 보답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저를 통해 아이들에게 그리고 그 아이들을 통해 또 다음 세대에게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제야 말씀드리는 이 마음이 아버지께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